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중3 국어 천재도 1단원의 소단원 1이죠. 문학의 다양한 해석 청포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청포도를 쓴 작가가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이육사라는 시인이 쓴 청포도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육사라는 시인을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육사는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죠. 그럼 언제 저항했느냐? 바로 일제강점기 때 그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서 저항했던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육사 시인의 시에는 광복을 기다리거나 광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가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출제 유형 베스트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로 독자의 주체적 해석과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두 번째로 본문인 청포도의 특징을 묻는 문제, 세 번째로 본문인 청포도와 학습활동 지문인 비가 오면을 비교하는 문제, 네 번째로 학습활동 지문인 비가 오면의 내용이나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단 청포도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작품 해설부터 갈까요? 청포도를 소재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 세계를 소망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청포도에는 말하는 이에, 우리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도 하죠. 화자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다. 화자는 청포도를 손님과 함께 먹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해 은쟁반과 모시수건을 준비한다. 청포도의 푸른빛에 담겨있는 평화로운 이미지와 은쟁반, 모시수건의 흰빛에 담겨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대비되어 말하는 이가 꿈꾸는 평화롭고 순수한 세계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자, 일단 우리 푸른빛에 담겨있는 평화로운 이미지랑 흰빛에 담겨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대비된다 했으니까 색채 대비나 이미지 대비 같은 구절이 나오면 그거는 일단 적절하게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앞뒤, 선지, 문맥을 확인해야 되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 고장 7월은 이라고 나라는 사람이 나와 있죠. 이렇게 시에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면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시적 화자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공간적 배경인 고장이 드러나 있고요. 7월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청포도 당연히 청 들어가 있으니까 푸를 청이죠. 푸른색 이미지, 맑고 깨끗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삶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푸른색을 나타내는 시어들이에요. 푸른색을 나타내는 시어들과 그 시어의 상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 고장 7월에 청포도가 익어간다, 이거예요.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설이라는 건 역사와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전설이 주저리 열렸대요. 일단 주저리는 의태어로 청포도가 풍요롭게 매달린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뒤에 보고 해석하도록 할게요.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자, 우리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힐 수 있나요? 일단 하늘이 꿈꾼다, 하늘이 알알이 들어와 박혔다 라는 부분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었고요. 전설과 하늘의 꿈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청포도임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주저리 열렸다. 이 주저리도 원래 청포도가 풍요롭게 매달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전설이 결실을 맺은 게 바로 청포도다. 그리고 하늘도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혔으니까 하늘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청포도다. 그만큼 청포도가 정말 중요한 소재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의인법이 사용된 구절을 찾아 쓰라는 문제나 전설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추억을 의미한다는 틀린 선지가, 하늘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말하는 이가 바라는 미래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 곱게 밀려서 오면, 자, 하늘, 아까 여기서도 푸른색 이미지였으니까 여기도 똑같고요. 푸른 바다니까 당연히 푸른색 이미지죠. 희망과 이상세계를 나타냅니다. 흰 돛담배는 흰색 있으니까 흰색 이미지고요. 이상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한 건 다 흰색을 나타내는 시어들이에요. 푸른색을 나타내는 시어와 색채 대비를 이룬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색채 대비의 효과를 고르거나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이를 기다리는 화자의 기대와 희망을 강조하기 위해 색채 대비를 통하여 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자, 일단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손님이에요. 자,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손님은 조국 광복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화자의 상황은 손님을 간절히 기다림, 즉 조국 광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고달프냐? 우리 지금 시대 상황이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면 당연히 고난과 시련 겪어서 고달픈 몸으로 광복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손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손님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대요. 청포는 푸른색 이미지로 희망과 상서로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손님의 모습을 추측하는 문제에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는 표현으로 볼 때 손님은 신분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제 쭉 중요해요, 여러분. 내 글을 맞아. 그가 바로 화자가 기다리는 그 손님이죠. 고달픈 몸을 이끌고 오는 손님.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자, 말하는 이의 태도는 자기 희생적이며 손님을 맞이하여 누리게 될 기쁨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화자의 소망은 손님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손님과 청포도를 함께 따먹고 싶어 하죠. 자, 해당 부분에서 말하는 이의 태도를 고르라는 문제나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말하는 이는 손님에 대해 자기 희생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시행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손님을 맞이하는 헌신적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 가자면 아이야. 지금 시조 종장의 첫 구를 3음절로 시작하는 전통을 계승했음을 알 수 있죠. 우리 식탁엔 은쟁반, 우리 은쟁반도 흰색 이미지로 손님에 대한 말하는 이의 정성을 형상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은쟁반에 하이한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렴. 그냥 모시수건도 아니고 하이한 모시수건이에요. 흰색 이미지로 손님에 대한 말하는 이의 정성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하이야는 시적 활용이죠.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말하는 이의 정성스러운 태도가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고, 자, 마지막 연에서는 정성스러운 태도로 손님 맞이를 준비하며 손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5년과 6년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쓰라는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5년에서는 헌신적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며 손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6년에서는 정성스러운 태도로 손님을 맞이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보이는 거죠. 따라서 5년과 6년 잘 알아두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보자면 청포도의 다양한 해석이죠. 자, 우리 모든 문학 작품은 작품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걸 절대론적 아니면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아니면 작가는 표현론적이라고 하고요. 현실은 반영론적, 독자는 효용론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재적 관점을 제외하고 이 세 가지는 외재적 관점이라 하고요. 어떤 관점으로 문학을 해석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품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작가 또는 현실을 중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독자를 중심으로 했는지, 이 세 가지 다양한 해석을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떤 걸 중심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 시의 해석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 작품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면은 평화로운 고향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시가 되지만, 작가 또는 현실과 연관해서 이 시를 해석해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랑 연관해서 시를 해석해야 되니까 조국 광복의 염원과 의지를 보여주는 시가 되죠. 자, 근데 독자 중심으로 가자면 이제 내가 이 시를 보고 뭘 깨달았는지, 뭘 얻었는지 이런 거니까 기다림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관련된 속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면 되고요. 문학을 해석하는 관점,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하는 이가 소망하는 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의 소망을 묻는 문제에 손님을 맞이하고 싶다는 옳은 선지가, 흰 돛담배를 타고 싶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살아온 삶을 추측하는 문제도 꽤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오는 존재이며 이 부분을 통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생을 많이 해서 몹시 지쳐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손님의 모습을 묻는 문제에 절망 속에서 우울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는 틀린 선지가, 삶에 대한 이상과 꿈을 간직한 사람일 것 같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활동을 꼭 중요하게 봐야 해요. 학습활동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손님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 자, 이 구절도 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청포도 5년과 6년에 드러나 있는 화자의 태도, 그것도 손님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 잘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시를 해석해보자. 자, 이 다음 글이 문제에 꽤 많이 인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다음 글에 나타나는 시의 해석을 찾고 그 근거와 함께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요. 정말 잘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꽤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도 그러고. 그래서 각각 어떻게 시를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작품 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작가 또는 현실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방법, 독자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청포도라는 시가 어떤 주제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주는 시가 되는지 잘 알아두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비가 오면까지만 보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가 오면, 자, 비라는 건 고난이나 시련이에요. 그럼 비가 온다는 건 나무들한테 지금 고난이나 시련이 온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나무가 있냐면 온몸을 흔드는 나무, 아아 소리치는 나무, 이파리마다 빗방울을 퉁기는 나무, 다른 나무가 퉁긴 빗방울에 젖는 나무, 내처럼 맞는 나무, 죄를 씻는 나무. 자, 이렇게 비가 왔을 때의 나무들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나무들은 이렇게 시련이나 고난 같은 거를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온몸을 흔들거나 뭐 소리치거나 퉁기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저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사람이 있고, 자, 사람은 우산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고난이나 시련을 지금 회피하고 있죠. 나무와 대조적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까지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면과 청포도를 비교하는 문제에 청포도의 손님은 비가 오면의 사람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는 틀린 선지가, 왜냐면 비가 오면의 사람은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손님은 긍정적인 대상이고, 청포도와 비가 오면은 서로 대비적 성격의 시어가 나타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왜냐면 청포도는 우리 색채 대비가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색채 대비적 성격이 드러나는 시어가 나타나고, 비가 오면은 나무, 긍정적인 대상인 나무와 부정적인 대상인 사람이 나타나니까 대비적 성격의 시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윗글은 청포도예요. 그래서 청포도의 표현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요.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0번 다 풀어봤나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이죠. 말의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은 우리 청포도에 드러나 있지 않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희망과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푸른색 이미지 시어들과 이상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소재인 흰색 이미지 시어와 같이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 청포도가 풍요롭게 매달린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주저리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3번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에 전설과 하늘의 꿈이 결실을 맺은 것이 청포도임을 형상화하는 의인법이 드러납니다. 5번 청포도, 하늘, 푸른바다, 청포의 푸른색과 흰 돛담배, 은쟁반, 모시수건의 흰색을 대비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이를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기대와 희망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었고요. 자, 바로 1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는데, 자, 윗글은 아까랑 똑같이 청포도예요. 청포도에 대한 감상 중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기는 다 읽어봤나요, 여러분? 지금 보기는 264의 삶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죠. 264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는 5번이죠. 우리 보기는 작가 또는 현실,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작품의 소재나 구조, 표현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내재적 방법에 근거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고요. 나머지 1, 2, 3, 4번은 작가 또는 현실을 중심으로 한 해석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5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가는 청포도고 나는 비가 오면이에요. 그래서 청포도와 비가 오면을 비교하는 문제죠. 이것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25번 같이 보자면 우리 2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죠. 우리 청포도의 손님은 긍정적인 존재였고 비가 오면의 사람은 부정적인 대상이었죠. 따라서 가의 손님은 나의 사람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가는 청포도와 손님을, 나는 나무를 제재로 하고 있고 3번 가는 푸른색 이미지와 흰색 이미지의 대비가 드러나므로 대비적 성격의 시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나는 긍정적 대상인 나무와 부정적 대상인 사람이 나타나므로 대비적 성격의 시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말하는 이가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려면 나나 우리와 같은 시어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가는 내 고장의 내를 통해 말하는 이가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나는 나나 우리와 같은 시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의 표면에 말하는 이가 직접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없죠. 마지막 5번 나는 나무가 있고 라는 특정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생동감을 드러내지만 우리 가에는 특정 표현을 반복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었고요. 우리는 그 다음 지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시대의 거울, 가난한 사랑 노래와 기억 속의 들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가난한 사랑 노래는
시에 해당하고 기억 속의 들꽃은 소설에 해당하죠. 기억 속의 들꽃은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시험에 자주 출제된 부분만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랑 노래의 내용 및 형식상 특징을 묻는 문제, 두 번째로 기억 속의 들꽃의 내용 및 형식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랑 노래 부제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 해설 보자면 1988년에 발표된 시로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가난하다고 해서 몸으로 겠는가 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고향을 떠나 어렵게 살아가며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려야 했던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도시 노동자의 가슴 아픈 현실을 강조하여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70년대에서 80년대의 시대 상황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무조건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처음 봤던 청포도는 일제강점기였고 가난한 사랑 노래는 1970에서 80년대 산업화 시대가 나타난다는 거. 자, 시가 창작된 배경을 고려할 때 이웃의 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외로움이라는 건 인간적인 감정이자 소중한 감정이죠. 그리고 모르겠는가? 이거 진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서리법을 사용한 거죠. 말하는 이가 이러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해 줍니다. 시행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서리법을 통해 말하는 이가 외로움의 감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자, 말하는 이의 상황이 나타나죠. 너와 이별했어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지금 새파랗다라는 건 파란색이고 눈 쌓인 골목길은 흰색이겠죠? 흰색과 파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포도에서도 흰색과 파란색의 대비가 나타났었죠. 시행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흰색과 파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평화롭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지 평화롭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쏟아지는데 라고 끝나면서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죠. 화자의 의도와 정서를 강조하며 연마다 도치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에서 3행까지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의 외로움이고요. 그 다음 가자면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자, 이거는 새벽 2시를 알려주는 거고 통금 시간을 알리는 소리예요. 지금 시대 상황이 1970에서 80년대에는 우리 통금 시간이 있었구나 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자, 이런 방범대원들이 통금 시간 넘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막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메밀록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 자,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지금 도시의 기계 문명을 상징하면서 유사한 시구의 반복으로 노동자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죠. 시구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도시의 기계 문명을 상징하며 작품 창작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드러낸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청각적 심상을 통해 현실 생활의 쓸쓸함과 두려움 등을 표현하고 있고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산업화 시기가 시대적 배경임을 특히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자, 말하는 이의 상황 지금 고향을 떠나온 거죠. 그리고 고향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 자, 까치밥이라는 건 고향의 인정이 드러나는 거고요. 도시의 삶과 대비되는 소재로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새빨간 감 바람 소리는 새빨간 감 끊고 바람 소리예요. 자, 그러면 새빨갛다라는 건 시각적 심상이지만 우리 바람 소리라는 건 청각적 심상이죠.
이렇게 그리운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복합적 심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공감각적 심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새빨 같다, 바람 소리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 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행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자, 일단 뜨거움이라는 건 촉각적 심상이죠. 우리 촉각적 심상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에 사용된 촉각적 심상이 사용된 다른 시를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이 모든 것들에 속하지 않는 감정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에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등 인간적인 감정들이 속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고, 시행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도치법을 활용하여 말하는 이가 인간적인 감정들을 버려야 하는 서러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화자가 가난하면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거 다 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가난하다고 해도 젊은이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모두 인간적인 감정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속의 들것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길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소녀를 비유한 표현을 묻는 문제가 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갈게요. 일단 나라는 어린 서술자가 나오죠. 자, 나라는 서술자가 사는 마을에는 피란민들이 열심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피란민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란민들이 오면 집안에서 없어지는 물건이 생기고, 그리고 굶주린 어린애를 앞세워 식량을 애원하는 그들 때문에 어른들은 골머리를 앓곤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많이 쌀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인심은 절로 얄팍해져 가고요. 지금 전쟁으로 인한 상황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애들은 완전 달랐어요. 어른과 대조적인 아이들의 태도가 드러나죠.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피란민들을 부러워해서 나는 누나랑 같이 막 떼를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피란에 가자고 막 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언제 피란을 가도 좋다라고 하냐면 망경강 다리가 폭격에 의해 허리가 잘린 그 시점에 이제 피란을 가라 라고 허락을 해줘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망경강 다리라는 게 끊어져 있구나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랑 누나는 소풍이라도 떠나는 즐거운 기분으로 막 피란을 가요. 즐거워. 왜냐면 자유로워진 것 같거든. 그래서 막 흥분에 사로잡혀서 누나는 노래까지 막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나가 노래를 뚝 그치게 되죠. 자, 왜냐면 인민군들과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자, 인민군들 보니까 너무 무서워. 우리 막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고 총 가지고 있는 거 막 보여.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손과 손을 맞잡은 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처음 피란을 갈 때는 즐겁게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갔지만 그 다음에 막 흥분해서 막 누나가 노래까지 부르지만 마지막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 그래서 빨리 피란을 가려고 이렇게 걸음걸이를 빨리 했는데 다시 한번 인민군들과 마주치고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피란 가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죠. 자, 이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스꽝스러운 피란길에서 돌아온 바로 그 이튿날 내가 소녀를 만나게 되죠. 생판 모르는 녀석이 간드러진 소리로 나를 불러요. 주제꼴은 꾀제제해도 곱살스러운 얼굴이 꼭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이었고요. 도시 아이다운 냄새가 나고 교과서에서나 보던 서울 말씨를 사용하는 생판 모르는 녀석이죠. 그 녀석의 성격을 보자면 지금 낯선 상대에게 겁없이 말을 거는 당돌함이 드러나고요. 겁이 없고 당돌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명선이는 피란민 중에 한 명이죠. 그렇다면 왜 명선이 혼자, 그 소녀 혼자 남게 됐는지 마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려고 나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근데 오히려 녀석이 앞정을 사고 내가 그 녀석 뒤를 따르죠. 근데 녀석의 바지 주머니가 불룩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이 불룩한 거에는 금반지들이 들어가 있죠. 나는 서리향 감자나 참외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원래는 금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처음에는 명선이를 내쫓아요. 벌써 다 치웠다. 다른 집에나 가봐라. 이러면서 냉정하게 내쫓죠. 그런데 아줌마 라고 그 녀석이 부르더니 이걸 보여주려고요. 하고 보여준 게 바로 금반지죠. 자, 금반지는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 금가락지는 녀석이 어른들의 환심을 사는 수단이며 금가락지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명선이의 생존 수단이라는 옳은 선지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은 쥐바라 숨꽃이죠. 자, 어머니는 재빠르게 금가락지를 가져가서 그게 진짠지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거 주우면 나한테 갖고 와라 한 다음에 같이 밥을 먹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명선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르려던 어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어요. 왜냐면 명선이는 시골에서 아이들이 흔히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명선이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도시 아이임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막 명선이랑 동네 아이들이랑 싸우게 되는데 이상하게 항상 지고 있던 명선이가 상대방이 명선이 몸을 누르면 갑자기 괴력을 막 활용해서 상대방을 떨쳐버리죠.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왜 상대방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서는지 그 이유는 바로 명선이의 부모님의 죽음 때문이죠. 피란길에서 공습을 만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더라는 것. 자,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명선이는 상대방 밑에 깔리면 이제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대요. 왜냐면 명선이도 너무 어린 나이거든요. 그 숙부네랑 같이 피란을 떠나게 됐는데 왜냐면 명선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숙부네랑 같이 가는데 숙부가 명선이를 죽이려고 해요. 금가락지 얻으려고. 이런 부분에서 전쟁으로 인해 탐욕스러워지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 어른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명선이한테 금가락지가 있는 위치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나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큰 비밀이죠. 자, 근데 어머니가 이제 값을 따져봅니다. 아, 금가락지 하나 값으로 명선이 이제 다 해준 것 같다. 이제 내보내자. 라고 하는데 명선이가 금가락지를 하나 더 갖고 오게 됩니다. 내쫓기기 전에 이렇게 금가락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의심하는 거죠. 얘가 어디서 이런 금가락지를 갖고 오나 싶어서 엄마랑 아빠랑 명선이를 안방에 불러 앉혀놓고 막 으름장 놓고 막 혼내요. 그래서 호통소리도 내보고 부드러운 말도 달래보고
이렇게 달래봤는데 명선이가 말을 안 하자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 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이 닿기 전에 명선이 도망가죠. 왜냐면 명선이는 지금까지 남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명선이가 그날 밤 돌아오지 않고 대체 어디 갔나 봤더니 당산에 홀딱 벗은 채로 나무에 올라가 있죠. 자, 어른들이 명선이한테 금반지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금반지 찾겠다고 애 옷 벗기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 참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막 명선이를 달래가지고 내려오게 했는데 이제 계집애라는 게 밝혀지죠. 그래서 명선이의 사타구니를 보고 명선이가 여자아이임을 알게 되고요. 사람들은 막 놀라고 자, 그런데 명선이 알몸에 무슨 개패같이 달린 이게 있는데 이름표 같은 것은 아버지가 읽어보고 보물섬에 쥐도나 되듯 바지춤에 찔러 넣고 사람들한테 앞으로 명선이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까지 아버지랑 어머니는 탐욕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패 같은 것에 무슨 물질적인 무언가가 써있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명선이한테 손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개패에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라고 엄마가 묻자 아버지가 걔네 부모가 쓴 편지요. 그래서 내용은 명선이는 무난동녀 혈육에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어디고 본인이 먹을 거는 딸려놨다 라고 써있는 걸 통해서 지금 명선이한테 재물이 있음을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명선이한테 재물이 있다는 걸 알고 명선이한테 손대지 말라고 한 거였죠. 개패의 의미와 역할, 명선이의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명선이를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고요. 나의 부모님에게 명선이가 금반지를 더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소재입니다. 또한 명선이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버지가 명선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명선이는 다시 우리 집에서 막 잘 살아요. 명선이는 내 사투리를 닮아가고 나는 명선이의 서울말을 막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명선이가 노는 게 조금 이상해요. 만경강 다리 맨 끝으로 가는 고개를 마치 장난처럼 이렇게 반복하죠. 자, 끊어진 만경강 다리. 우리 아까 만경강 다리가 끊어지고 나서 나랑 누나가 피란 가는 게 허락됐었죠. 끊어진 만경강 다리의 의미는 전쟁의 비극성과 참혹함을 드러내고요. 전쟁 때문에 상처 입은 명선이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의미들 있잖아요. 상징적 의미. 문제로 정말 잘 나와요. 상징적 의미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원래 무서워서 못 가다가 마지막에 가게 되죠. 근데 지금은 못 가요. 명선이 혼자 이렇게 가가지고 막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명선이가 야, 저게 무슨 꽃이지? 라고 물어봅니다. 꽃 이름이 뭔지 아니? 자, 나는 이 꽃 이름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지어냈어. 쥐바라순꽃. 쥐바라순꽃 정말 예쁜 꽃이다. 뭐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이러면서 명선이가 꽃을 보면서 막 좋아해요. 어린아이다운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쥐바라순꽃, 이 들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명선이를 의미한다는 걸 무조건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막 쥐바라순꽃을 손에 들고 냄새를 맡으며 막 놀다가 머리에 꽂았는데 머리에서 꽃이 떨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머리에서 명선이로 상징되는 쥐바라순꽃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명선이도 나중에 다리에서 떨어지겠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쥐바라순꽃이 떨어지는 것은
나중에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해주는 복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문단을 찾으라는 문제, 아니면 뭐 구절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명선이 머리에 꽂은 쥐바라슨 꽃이 떨어지는 부분이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막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죠. 자, 그날도 나는 명선이랑 부러진 다리에서 놀고 있어요. 또 그 망경강 다리 끝에 가는 그런 고개 같은 장난을 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호주기 편대가 떠가면서 비행기 폭음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듣지 못했고요. 다른 건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돌렸더니 내가 본 것은 이제 떨어지는 한 송이 지바라손 꽃이었죠. 이 떨어지는 한 송이의 지바라손 꽃이 이제는 명선이를 의미하는 거죠. 자,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나는 혼자서 망경강 다리 그 끝에 가는 그 모험을 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갔는데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오죠. 봤더니 바로 금가락지가 들어있는 헝겊 주머니였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자, 명선이가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호주기 편대, 비행기 폭음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면적인 이유는 전쟁 상황으로 인한 어른들의 탐욕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명선이가 이 망경강 끊어진 다리에 맨 끝에 계속 갔던 이유는 금가락지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고, 그 위험한 곳에 금가락지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어른들이 탐욕스럽게 그걸 막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명선이의 죽음의 이면적인 원인은 어른들, 그것도 전쟁으로 인해 탐욕스러워진 비인간적인 어른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대 상황 나타내주는 이런 학습 활동들 잘 보고 이거는 아예 답도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억 속의 들꽃은 쥐바라슨 꽃이 명선이를 상징한다. 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자, 이 시는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라는 시고요. 가난한 사랑 노래를 바르게 감상한 학생들 골라보면 됩니다. 자,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5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적절한 친구들 먼저 볼게요. 일단 보라 갑시다. 우리 2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를 통해 이 시의 배경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산업화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의 화자는 가난한 노동자이므로 이 시를 읽고 산업화 시대의 도시 노동자들의 고달픈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감상은 적절하게 되죠. 그 다음 정환이 가겠습니다. 시인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산업화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로하고자 이 시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기 갑시다. 자, 당시 시대 상황을 넘어 오늘날의 이웃의 한 젊은이는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보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친구들 덕선이와 정봉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선이는 2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를 통해 이 시의 배경이 1970년대에서 80년대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30년대, 40년대가 아니에요. 따라서 적선이가 적절하지 않고요. 정봉이 시적 화자는 가난한 도시 노동자일 뿐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람들끼리 짝지은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7번 가도록 할게요. 위시는 가난한 사랑 노래죠. 가난한 사랑 노래가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죠. 우리 보기에는 농촌 출신 10대 중반의 학생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상황이 드러나죠. 하지만 농촌 개발 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보기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왜 적절한지 이유를 보자면 1번 도시 노동자들이 환기장치 하나 없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음을 알 수 있죠. 3번 위시의 시적 화자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버려야 하는 인물이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4번 보기에 1960년대 후반을 통해 위시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보기에 대부분 농촌 출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가서 도시 노동자가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 21번. 21번은 소설 기억 속의 들꽃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기 가나다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 이것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우리 일단 가부터 가면은 명선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호주기 편대가 지나가면서 된 비행기 폭음 때문이죠. 금반지를 끊어진 만경강 다리의 끝에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른들의 탐욕 때문이고 명선이가 끊어진 만경강 다리의 끝에 갔던 이유는 금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명선이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른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선이의 죽음은 전쟁의 비극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 되죠. 자, 일단은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다양하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2단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